영화와 TV가 본격화하기 전인 1950년대에는 여성 국극이 요즘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하죠. 그 국극 스타들을 소재로 한 웹툰에 이어 드라마가 만들어져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조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명 태평성대란 말인가! 오늘 내가 보고 온 것은 별천지였지. 이번 주제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4회까지 방송됐습니다만 드라마 정년이 그 극중 인물입니다. 윤정년이라고 하죠. 온라인 평점, 화제성, 시청률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에요. 돌풍을 이미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률 얘기하셨잖아요. 시청률이 첫 회에 한 4% 후반에서 출발을 했어요. 4.8. 네. 그런데 지금 12.7%까지 또 쭉 급등을 했어요. 거의 4회 3배네요. 만에. 네. 네, 거의 3배가 다 되고요. 그리고 평점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평점이 아니라 전 세계 평가 사이트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하는 IMDb. 그리고 여기가 좀 점수가 짜거든요. 그런데 9.4면 대단하죠. 네, 여기서 94점 받았어요. 이것도 굉장한 점수고요. 사실 이 정년이라는 게 원작 만화가 있습니다. 서일의 글, 남원 그림, 이게 한 137화짜리 이 원작 만화인데 이거가 이제 드라마로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콘텐츠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만화는 우리끼리 봤는데 이게 지금 세계로 나아가는 네.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성 면에서도 1등이고 김태리 씨가 특히나 이 주연 김태리 씨가 정년이 역의 김태리 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1위 했다. 이거보다 더 반가운 게 우리 문화, 사실은 K 콘텐츠가 K-팝이 왜 이렇게 인기야라고 생각했던 세계인들이 이걸 보면서 그 뿌리가 저거였구나 알 것 같아서 더욱더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출연 배우들은 여성 국극이 뭔지도 몰랐던 젊은 세대입니다. 3, 4년 전부터 피나는 연습을 해서 창, 안무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 한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그의 소리하는 걸 듣고 무조건 서울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 국극이라고 알아? 머리 끝까지 쭈뼛쭈뼛 서는 것이 심장이 자꾸 벌렁거려. 스스로 널 증명해보여.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다 생각이 있어갖고 뛰어든 거예요. 이제부터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잉. 내가 뭘 어떻게 해내는지. 자, 여성 국극은요, 판소리와 마당극이 결합된 쉽게 말해 우리식 뮤지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시작했죠? 네, K-뮤지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이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30여 명의 여성 국악인이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면 반드시 판소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왔던 이 정은채 씨가 그 주연하는 그러니까 문옥경이 주연하는 호동왕자 역을 하는 거는 자명고. 그렇죠. 이거는 그 호동왕자 낙난공주는 사실 삼국시대 설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설화일 수도
수도 있고 판소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중에서 뽑아와서 거기가 판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창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노래와 이야기, 연기, 춤 이런 것들이 합해진 종합 예술인데 이제 드라마의 배경은 한국 전쟁 후에 1950년대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에 시작을 했고 이때 첫 작품은 옥중화였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춘향전이에요. 그렇죠. 숙청을 거부한 춘향이가 수모를 겪는 그거였고 옥에 핀 꽃. 그렇죠. 옥중화. 근데 인기를 끈 것은 그 이듬해 1949년에 햇님과 달님인데 햇님과 달님이 뭐냐면 푸치니의 투란도트. 그 유명한 뮤지컬. 네, 그거를 말하자면 오페라. 번안을 한 거죠. 네. 올해가 이제 푸치니 그러니까 서거하고 별세하고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투란도트가 국내에서도 사실 공연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투란도트 공주가 칼라프 왕자한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이걸 다 맞추면 나랑 결혼하겠다. 그렇죠. 근데 다 맞춰도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칼라프 왕자가 또 문제를 내요. 요런 것처럼 햇님, 달님 이걸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이 이제 햇님 공주가 이 내는 문제를 달님 공주가 내는 문제를 햇님 왕자가 맞추 요런 식으로 번안한 게 전국적으로 이 여성국극은 남자 역할도 모두 여자가 하잖아요. 다 여자가 합니다. 네, 그때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투란도트 하면 생각나는 아리아가 있죠. 공주는 잠못 들고. 자, 그게 1949년에 우리 할머니들이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드라마 정년이에도 나옵니다만 6.25를 전후해서 여성 국극이 전성기를 맞는데 요즘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그런 큰 인기를 누렸다고요? 네, 극 중에서도 보면 그 정은채 역할에 문옥경이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사생팬이라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고 분명히 여성인데도 막 오빠하고 막 남성처럼 그렇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단순히 왜 인기가 있었냐면 뭐 잘생겼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무술을 하잖아요. 이 극 칼로 중에서도 막 하요. 그렇죠. 문옥경도 하고 또 극 중에서 이 드라마 속에서 백도행 역할의 이세영 배우인데 굉장히 이 칼을 잘 쓰잖아요. 아우. 그런 것들도 어떤 쾌감을 주고 또 거기다가 집 안에만 있었는데 이거 남자 역할까지 여자가 다 하잖아요. 그런 해방감도 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의 여성 국극 팬들 7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살아계셨어도 80, 90대 할머니들입니다. 이분들 요즘 증손여뻘 사생 팬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극성이었다고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극 배우 열성 팬들은요. 가출하기도 다반사. 네. 또 폐물 갖다 바치기도 다반사일 정도였다. 그러니까 폐물 바치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도 가져다 줄 정도로 정말 열혈 국극 팬들이었는데 배우 납치까지도 시도를 했다. 그랬다죠? 예. 극단 들어와서 이제 그게 뒷바라지를 안 할 되면 정도로 극단에 와서 수발 들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생팬 이야기하는데 팬덤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년이 모델이 이옥천 씨인데 네. 이옥천 씨가 이제 남장도 이제 했겠죠. 여성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 팬들이 오빠 결혼해줘. 뭐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가짜 혼례식을 두 번이나 그렇죠. 해줬다고. 가짜 장가를 2번이나 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네, 믿기 어려운 인기입니다. 1950년대를 풍미한 여성 국극은 후계자들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고 TV와 영화의 본격 등장으로 쇠락위기를 걷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다시 불씨를 되살렸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소리와 춤 그리고 연기를 모두 소화해내야만 하는 여성 국극. 그래서일까요? 여성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던 여성 국극은 한때 김경수, 김진진, 김혜리 세 자매의 뒤를 이을 마땅한 배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국극의 열기는 다시 타오르게 됐습니다. 비록 굴곡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아있던 여성 국극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네, 저 시절 대스타 중에 한 분,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임춘행 씨.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여성 국극은 TV 또 영화가 먼저입니다. 영화가 나오고 이제 TV가 본격화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임춘행 같은 스타가 계속해서 배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성 국국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난립을 했다 그래요. 그럼 전체적인 평균적인 질이 좀 저하가 됐겠죠. 그래서 국악의 수치다 이런 비난도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TV 시대가 도래했고요. 아무래도 영상 콘텐츠하고 또 싸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여자들이 이런 어떤 여성 비난, 무조건적인 비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암 어쩌고 하는 그거 얘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출연진 분들이 이제 뭔가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여기저기로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여자 핸드볼 선수라든가 컬링 선수들처럼 밤무대도 서기도 하고 보험일도 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약장소 따라다니면서 전국에서 공연하고 근데 국국을 잊은 게 아니라 그러다 공연이 있으면 다시 뭉쳐서 공연을 하고 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명맥만 살아있는 정도였던 거죠. 네. 그래도 최근에 그 일부 젊은이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녀도 아니고 거의 증손녀뻘 되는 젊은이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 여성국국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다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고요? 여성 국극 제작소가 있는데 이것이 다행히도 경기도 안산의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상주예술단체로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에 힘입어서 공연도 계속해 나가지만 이 어떤 국가의 미래, 무형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등재하겠다, 이 지속되는 관심을 이어가겠다 했는데 그 노력에 이번 드라마 정년이도 큰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겨서는 안 되겠죠. 지난해에는 국극 1, 2, 3세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 엄마, 손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께 공연도 했습니다. 국극을 전혀 모르던 모든 세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연장. 원로 배우와 젊은 배우들이 한 무대에서 섰습니다. 최고령 이소자 선생. 90 넘은 나이지만 공연 준비부터 무대에서 노배우는 열정을 쏟아냅니다. 이몽룡 역할을 맡은 이옥천 선생.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예전의 인기를 떠올리며 연기에 열중합니다. 극장 끝나면 그저 뒤에서 기다리니까 젊은 애들은 오빠 그러고 이제 남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빠 그러고 달려들고. 근데 내가 아주 미쳐버렸어. 제목이 춘향전이야. 전국을 다 따라다녔어요. 한소리 같으면서도 만화 같은데 만화가 아닌 그런 느낌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네,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이옥천 선생, 바로 정연이의 실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다 보셨죠? 중국에는요, 월극, 경극이 아니에요. 월극, 달월자입니다. 일본에는 다카라즈카란 여성 전통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국극보다는 그 나라 정부와 팬들의 관심이 지원이 또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극도 그냥 드라마의 인기가 아니라 더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발굴이 돼야 되는데 중국, 일본에도 여성 위주의 전통극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월극과 다카라즈카가 존재를 하는데 중국의 월극은 19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국의 저장성에서 시작을 해서 상하이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도 인정도 받고 있고 중국 정부의 많은 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다카라즈카도 대중성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간사이 지방에서 고베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지원할 정도니까 우리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문화예술도요, 돈이 있어야 명맥도 이어가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